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도 대신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내법는 프로젝트 김은혜 대표였습니다. 흔히들 진화론 하면 적자생존 법칙부터 떠올리곤 하는데요. 혹시 적자생존과 관련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없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벽돌 깨기의 날이죠. 그렇죠. 매월 마지막 주인 벽돌책의 날인데요. 이 벽돌책이 두꺼운 책도 기준이지만 읽기 힘든 책도 얇아도 읽기 힘들어도 우리가 벽돌책이라고 이제 치거든요. 아, 그럼요. 좀 뭐 철학책 같은 거는 네네. 아무리 읽어도 졸리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그 두 기준에 다 들어맞는 책입니다. 읽기 힘든데 두꺼워요. 게다가 이게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소한 예들을 막 수만 가지 꺼내가지고 나열하는 책인데요. 네. 근데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책이 나온 게 1859년이거든요. 이전까지는 이 책에서 주장한 이야기들이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 책의 이야기가 다 아는 이야기가 된 건 이 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뭐냐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낯설었던 진화론을 담은 책이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아, 진짜 벽돌 맞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학창 시절에 배우긴 했는데 종의 기원을 읽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종의 기원을 읽었어 그러면 대부분 정유정 작가인가 그 책 소설책을 읽으신 분이고요. 이 찰스 다윈의 책을 읽은 사람은 아니죠 보통은. 사실 좀 우리 과학계에서 나중에 생물학자들이 이거 사실 완역본 낸 게 몇 년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이걸 얘기를 했던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책 출간에 얽힌 뒷얘기가 재밌죠. 네, 이 출간에 얽힌 게 1858년에 그러니까 59년에 출간이 됐잖아요. 근데 58년에 젊은 학자 알프레드 월리스가 말레이시아에서 다윈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내용이요. 요즘 내가 연구하는 주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다윈이 그동안 계속 연구해온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이었던 거죠.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왔는데 다른 사람이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똑같아요. 곧 발표할 건데 봐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윈의 입장에서는 놀랬겠어요. 완전 큰일이 난 겁니다. 그동안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꼼꼼히 한다고 그거를 계속 발표 안 하고 그 주변 친구들한테만 얘기하고 있다가 선수를 빼앗기게 된 거거든요. 다윈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는데 그 친구들이요. 이게 짬짬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월리스한테 연락을 해서요. 당신 편지가 늦게 도착해서 이제 봤는데 이게 다윈 선생님이 연구해서 발표하기로 이미 한 내용과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좀 사정을 봐줘서 공동 발표를 해주겠다.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보고 이제 마침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 공동 발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월리스 입장에서는요. 다윈과 같은 선생에서 이름이 오르게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감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꼰대들의 야합으로요. 월리스는 진화론의 최초 발표자라는 타이틀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다. 사실 다윈은 아직 발표 안 한 거 내가 다윈한테 보낸 건데 다윈이 내가 훔쳐갔다.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과학계.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또 다 명망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눌러버렸구나. 하기로 한 거니까 너 같이 껴줄게라고 하니까 그거라도 감지덕지 이렇게 된 거죠. 자칫했으면 다윈의 업적을 우리가 다시 평가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윈의 업적을 인정하는 건요. 그 이런 뒷이야기가 다 알려졌음에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연구가 진짜 방대해요. 진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의 기원의 그 책 자체가 그 약간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마어마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끌었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사례들이 열거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던 진화론이 대중들에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진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 사실 갑자기 뚝 떨어진 이론은 아니에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단발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네. 특히 월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주장까지 내기도 했었는데 말하자면 다윈이 그 모든 종합해가지고 논의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줄 만하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진화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유인원의 뭐 후손이라는 말이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네.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할 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있게 과학계에서 받아들였다는 건 반박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요. 네. 그럼 종의 기원 내용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종의 기원에서 이야기하는 게요. 자연상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변이들 중 생존에 더 유리한 변이를 가진 종이 살아남고 그것이 나중에 주류종이 된다. 뭐 핵심은 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조금 더 비정하게 말하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거거든요. 네. 이 책이 총 1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주장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다윈의 주장이요. 4장까지 해서 다 나와요. 그 다음 장들은 진화론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나 아니면 생물적 지리적 증거들을 나열하는 내용들입니다. 개별 사례들은 매우 낯설지만요. 사실 주장들은 새로울 게 없는 게 우리가 학교 생물 시간에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네. 하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배운 내용이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적자 생존에 관해서 특히 너무 인간들이 유리한 대로만 해석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이 다윈의 개념을 약간 사회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과학 개념도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토마스 쿤 같은 경우도 과학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도 이제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 다윈의 논의가 나온 지 16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히트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뭐냐면 네. 그 뒤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가 확 퍼졌고요. 자본주의가 막 일어나는 그때거든요. 네. 이 두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적자 생존이란 개념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논리가 되거든요.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최적자가 결국 살아남는 것이고 약자는 멸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맞는 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환경과 만나가지고 굉장히 좀 이게 그 히트한 이론이 되는 건데요. 이게 맞구나. 네, 그렇죠. 사회 현상하고 비교해봤더니 네. 이게 단순히 생물학에 적용되는 건 아니구나. 뭐 약간 우생학하고도 연결되는 측면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제국주의도 강한 그 열강들이 살아남는 거고요. 예. 그리고 자본주의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자본이 그 결정하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게 다윈의 논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거든요. 네. 당시 반론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아니 그렇게 계속 진화한다면 세상에 왜 하등 동물이 존재하는가? 다 이게 뭔가 좀 진화가 돼가지고 다 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요. 다윈의 대답이요. 변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꼭 진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자라는 게 이게 적합한 자인 거지 승리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네네. 딱 맞게 적합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등 동물이 유리한 환경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적합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 환경에 적합하다는 것이 진보나 강한 것이나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자 생존이 아니라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진짜 핵심이네요. 그 우리 코로나19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 네. 생명체라고도 볼 수 없는 생물과 무생물의 네. 중간쯤 되는 게 네. 인간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거 하등한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사람도 이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진화론은 인류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죠. 진화론에서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논의가요. 자연 선택은 언제나 개체에게 이기적인 쪽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랑은 전혀 없는데 타인에게 유리한 특성으로 진화가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울뱀은 독을 가지잖아요. 네. 그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근데 당시 박물학자 가운데서는요. 방울뱀이 소리를 내는 게 자신의 치명적인 맹독을 피해가라고 다른 생물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윈은 그런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방울뱀이 소리를 내는 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죠. 네. 이렇게 진화론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진화론의 논의가 저는 인간 중심주의의 하나의 논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카르트로 인해서 생각의 기준이 그 인간이 된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 그 신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자연을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에 진화론이 나오면서 완전 인간 중심의 사고를 뒷받침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이기적인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나 자연을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마구 사용해도 좋다는 기조를 주었고요. 그 대가로 지금 인간이 파괴해버린 지구 환경의 밸런스를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기도 했고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근데 사실 진화론에서 인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종회교원에서는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근데 다윈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 책을 본 사람, 그 당대 사람들이요. 아니 이런 식이면 결국 인간도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문에 사파까지 내가면서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때가 종교가 또 득세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종교와 척을 지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윈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윈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인간은 이렇게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냥 다윈의 기조는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생물이 있었고 거기서 진화한 건데 그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조물주의 계획에 의해서다. 뭐 이런 정도의 기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비겁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살짝 그랬죠. 네. 네.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사실 종회기원은 지원 이게부터 발간 후 논란까지 굉장히 이슈가 많은 책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저술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인간을요.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감정을 빼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본 최초의 저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언뜻 인간 중심주의를 해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진화의 이기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인간 중심주의의 근거를 마련한 저작이기도 하거든요. 그전에는 뭐 신, 정신 이런 것들이 인간을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사를 바꾼 저작을 꼽아라라고 하면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큰 마음 먹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벽두책이죠. 의의는 있는데 재미는 좀 없습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 힘들게 읽고 나면 네. 우리 사상사나 학문이 어떻게 진화해서 왔는지 맞습니다. 네. 이걸 뿌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적자 생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 잘못 쓰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주경야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